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속기업.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속기업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답으로 종종 나옵니다.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경영진에서. 네, 사장님이 지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기준. 현금 기준 회계로 작성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현금 출납장. 아, 현금 흐름표. 현금 출납장이 아니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현금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우리 외상 처리해요? 안 해요? 하죠. 현금 기준이면 외상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추정. 추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이따 나오는데 감가하고 배속. 이런 건 대부분 추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래서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 거예요? 매입자 거예요? 매입자 거죠. 우리 인도 조건에 두 가지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누구 거예요? 네, 구매자 거. 그 다음에 도착지는 도착해야 구매자께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지죠? 선적지죠? 그러면 물건 보냈으니까 요거는 구매자 거예요. 구입자 거.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으로 구성되어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시가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나중에 들어온 건 어떻게 되죠? 기말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재고는 최근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 위탁매매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거 맞아요. 판매해야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무형자산.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식별 가능이라는 건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그래서 자가창출이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영업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게 영업이 뭐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 영업이 잘 되냐 안 되냐 판단은 우리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쓴다? 직접법. 그래서 직접법이라는 게 직접 빼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무형자산 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무형자산. 그래서 직접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직접법. 그 다음에 간접법 있어요. 이 간접법은 유형자산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법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간접법. 근데 우리는 무슨 법 써요? 무형자산은 직접법, 유형자산은요? 간접법을 주로 씁니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는 몇 년이네?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써라? 정의법.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되고요. 내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요거 빼먹었구나. 개발비는 무슨 자산? 무형자산. 연구비 및 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우리 자산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으면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요건에 안 맞으면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에 별표 2개. 요즘 들어서 요거 잘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저기 무형자산도 감가상각 한다 그랬잖아요.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 해요. 근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칙이 없는 거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원칙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 쓴다 그랬잖아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나누기 내용. 그럼 여기에 올랐거나 떨어지는 거는 넣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취득원가라는 건 내가 산 금액이지 오른 금액이나 떨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요거 반영하는 건 뭐냐면 공정가치 증가하면은 요거 반영하는 거는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가 뭐 맞추는 거라고요? 돈 맞추는 거. 그래서 오르면 평가 이익, 떨어지면 뭐요? 평가 손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감가상각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4번 푸는 방법. 여기로 오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정유 등록. 그리고 컨트롤 F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누르면 자본잉여금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이거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찾으세요. 이런 거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50, 자기 주식 100, 감자 70. 그래서 얼마요? 220.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어디 가서 찾는지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자본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종류가. 그 다음에 5번은 빨리 외우세요. 못 외우신 분들.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세무 쪽에서.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법 바꾸는 거고 누구는 아니라고요? 감가상각은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 거부터 바꾼다 그래서 무슨 법?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감가나 대손 등이고 옛날 건 안 바꾼다 그래서 무슨 법? 전지법. 그리하여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정책의 변경은 회계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며 정책 나오면 무슨 법? 소급법. 그 다음에 2번 정책 변경에 따른 누정조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진법 적용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세법이라고 써드린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세법이에요?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정책 추정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요? 전진. 그런 거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그래서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동비 있었잖아요.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1점. 총고정비는 1점. 단위당은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리고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보험료나 임차료. 그
그 다음에 2번 우리 단기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래서 1번 맞아요. 왜냐면 1번 맞고 2번도 맞아요.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어떻게 되죠? 재료비하고 노무비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가액에 직접 경비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1번 결론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 어떻죠? 일정하죠.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여기 있잖아요. 단위당 고정비는 뭐 한다? 감소한다. 기억 안 나? 다시 외우세요. 다시 외우면 되잖아요. 7번. 이것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세모는 잘 나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무슨 배분법? 네, 직접 배분법.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직접 배분법은요.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소득 관계가 뭐 할 때 중요하지 않을 때 이때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조립부문에 배부될 보조부문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제조에다가 직접, 보조에다가는 뭐야? 간접. 네,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어디 갔냐? 수선이 현재 얼마 있죠? 80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300시간, 200시간, 500시간인데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보조 밑에 있는 건 다 X 쳐버리세요. 그러면 300하고 몇만 남죠? 200만 남죠. 더하면 몇이에요? 500. 항상 분수는 전체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분의 몇이요? 300. 그러면은 48만 원. 요게 성형. 그럼 조립은 얼마예요? 32만 원. 그 다음에 동력. 동력은 얼마 있죠? 73만 원. 원래는 4,500, 3,500, 12,000인데 12,00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얼마 나와요? 네. 8,000분의 얼마요? 4,500.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겠지만 계산 문제는 꼭 해보셔야 되고 왜 몇 분의 몇이냐도 내가 계산을 해봐야 이해가 됩니다. 42만 7,500원. 요게 성형. 그 다음에 76만원 곱하기 원래 빼도 되는데 그냥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립은 8,000분의 얼마죠? 네, 3,500. (33만 2,500원)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65만 2,500원) 정답은 4번인데 계산 문제는 꼭 해보세요. 안 해보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8번은 T자 문제예요. 이거는 회계세모 안 가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꼭 숙지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일단 무슨 품이요? 제공품. 기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 얼마예요? 10, 재료비 19, 노무비 10, 간접비 15, 그 다음에 기말은 15만원. 그럼 얼마 나오죠? 39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제공품 끝나면 뭐예요? 제품.
또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초제품이 21, 단기가 아까 39, 기말 모르고 매출원가 얼마예요? 20. 차변가되면 어때야 된다? 네, 40. 정답은 1번. 이런 건 외우면 맞출 수 있잖아요. 네. 잘 준비하시고.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총. 우리 총 어떻게 구하죠? 네, 단기총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 총이 얼마래요? 230.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원가의 몇 프로다? 20%. 그러면 230만원 곱하기 20%. 얼마 나와요? 46만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노무비의 80%래요. 46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아니에요. 여기는 57만 5천. 그래서 결론은 이게 노무비. 그래서 결론은 230에서 재료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노무비 46, 간접비 57만 5천. 그래서 230에서 46 빼고 57만 5천원 빼면 126만 5천원 나와요. 정답 몇 번이요? 3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거기 노무비 구할 때 80%는 곱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에랑 앞뒤가 달라요. 9번하고 9번 거기 위에 거 보시면.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개별 종합. 이것도 결론은 무슨 문제예요? 네, 외우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비쌀 때, 종합은요? 네, 저렴할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만드냐, 제조 간접비의 내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종. 그래서 또 보시면은요, 1번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종합은 소품종 대량.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부정확해요? 정확해요?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네, 2번.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몰라,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 정답 몇 번? 4번. 담보. 그리고 문제 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외우라 그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외우면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자가공급 나왔죠? 우리 간주공급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어요. 이것도 잘 숙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선정자. 그 다음에 자가공급에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얘만 유일하게 뭐 발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면세하고 개별소비세는 안 돼요. 유일하게 누구만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내 기억 속에 없어. 그럼 다시 외우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도 누가 그 반복을 한 번이라도 더 했냐 싸움이지, 뭐 딴 거 없어요. 뭐 시험이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율 면세.
또 보시면 우리 영세율과 면세 있습니다. 둘 다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세는 뭐라 그러죠? 완전 면세제도. 왜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슨 환급? 조기 환급 15일. 그리고 대부분 뭐 관련된 거예요? 수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뭐가 중요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 종종 나오잖아요. 한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 얘기는 뭐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수출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수출이 안 좋으면 내수도 안 좋아져요. 네. 우리나라 내수 좋은 적 있어요? 많지 않아요. 계속 물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환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초생활 필수품,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와야 된다? 계산서. 그래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1번 국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우리 국내 거래인데 수출되는 거 있잖아요. 영세. 네, 영세 요거는 간접 수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거래예요? 국내 거래. 그 다음에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무슨 수출? 직접 수출. 그래서 국내 거래인데 왜 이거는 인정을 해주냐면 지금은 국내지만 최종은 어디죠? 네, 해외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거를 사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우리 무역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역회사들이 대부분 본인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요? 사다가 수출해요? 사다가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간접 수출인 거예요? 그렇죠. 간접 수출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외국 신용장 이런 게 그러니까 무역회사에서 우리 회사 물건을 사서 그 계산서 끊어주고 외국에 파는. 그렇죠. 네, 그게 영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역회사 가시게 되면은 영세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무역회사하고 거래하게 되면.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직접 뭐예요? 수출해. 제조회사 중에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풀다 보면 조금씩 이게 예전에 이런 말이었구나 조금씩 이해돼요. 그리고 수업 끝까지 다 들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졸업하는 건 아닙니다. 한 50% 정도 이해하시면 이해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면세하고 역진성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나오면 뭐예요?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3번 국외는 영세율 맞고요. 네. 토지는 뭐라고요? 면세예요. 토지는 면세도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시적, 오발적. 우리 일시적이고 오발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 세금 내는 건 똑같지만 그 발생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요. 1번 복권당첨금 일시적이죠? 예, 계약의 위약도 일시적이에요. 상표권 양도하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왜냐면 이건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근데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대부분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으로 내는데 다른 시험은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외울 거 알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 또 내버려요. 근데 저희 시험은 이론보다는 실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한 10개 중에 9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무슨 소득이에요? 네, 이자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세율을 외울 때 이자 배당 몇 프로? 14%.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요? 25%. 그래서 요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자 소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4번이세요.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건 참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거 외울 게 너무 어때요? 많아요. 이거 제대로 외우려면 한 10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건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답 위주로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 딸랑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와요. 그래서 14번 보시면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맞고요. 급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지급을 받게 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월급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일했느냐에 따라서도 받는 금액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 그리고 3번도 좀 잘 받으세요. 3번도 은근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잉여금 처분 나오면 무조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요거는. 이건 헷갈리시면 여기 잠깐만 보시겠어요? 여기 눌러보세요. 잉여금 처분 결의. 뭐 이렇게 해야 맞춘다는 아닙니다. 그냥 그나마 힌트 아닌 힌트가 있어서 여기 처분 확정일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나오면은 처분하고 관련된 날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본다 그래서 뭐 100% 맞춘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보는 게 나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보다 많이 받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15번은 빨리 외우세요. 이거 맞추려고 외우라고 한 거였어요. 우리 거주자는 국내에 며칠 이상? 183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반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국내 소득이나 국외 소득을 다 냅니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며칠 이내에 있는 사람이요? 183일. 그래서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국에 오래 있다가 우리나라 잠깐 들어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금 문제.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으면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1세대 아이돌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은모씨. 그렇죠. 토니. 그런 애들은 안 갔잖아요. 안 가려고 국내 활동 안 하고, 국내보다는 어디에 많이 있었어요? 외국에. 그래서 H.O.T나 옛날 가수들은요, 옛날에 아이돌들은 음악 녹음도 어디에서 했어요? 외국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되면 안 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고퀄리티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서 녹음하고 있다? 외국에서 녹음하고 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외국에서 녹음한 이유가 뭐예요? 군대 안 가려고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물어봐요, 종종.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분기 풀게요.